이게 현대차 주가가 금요일날 마이너스 3.42% 종가 마감을 하였죠. 엔비디아와의 협업이다 뭐다 하면서 주가를 한번 끌어올리긴 했지만 결국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했던 이 언덕을 시원하게 돌파를 하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지만 이 구름대에도 상단의 저항을 맞고 다시 한번 주가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결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고, 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도 좀 악재에 대한 또는 리스크로 좀 작용이 되는 건가 싶기는 한데,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뭐 반복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게 뭡니까? 저는 이런 엘리엇 파동과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타점 위주로, 결국 우리가 돈을 버는 건 타점을 내가 어떻게 잡아 나가는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 타점 위주로 영상을 찍는 만큼 저는 현대자동차가 이 바닥권, 현재 이 박스권 내에서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 간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왜 여기가 지금 현재 구간 내에서 주가가 지금 이런 바닥권에서부터 주가가 왜 올라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근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일단 이 나스닥이나 미국 시장은 이 트럼프 출범 하루 전에 이렇게 한 주의 마감을 상승으로 또 마감을 하였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게 끝났죠. 물론 미국 시장이 상승이 나오는 건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월요일날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뭐 갭상과 함께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또 우리의 기대가 있겠지만, 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직도 뭐 IRA나 여러 가지 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을 때 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이런 좀 불안 심리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주가가 약간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것들 또한 결국 대통령이 취임이 되고 나서 우리가 까봐야 아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 악재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오히려 대통령이 취임되고 나서는 우리는 오히려 소멸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다음 스텝은 상승에 대한 부분을 분명 기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좀 천천히 지켜볼 때, 제가 조금 있다가 이런 파동적인 부분들을 좀 더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지만,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 현대차를 최근 이 기관계 그리고 개인들의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이 외인들이 매도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 3개월 동안은. 그런데 1개월로 좀 줄여서 보면 1개월로 줄여서 봐도 이 외인과 기관들의 매도세가 나가면서 주가를 계속 하방 압박을 주고 있는 건데, 저는 이렇게 외인과 기관들이 이런 구간에서 비중을 줄이고 있다 한들, 이게 그러면 과연 19만 7,300원 이전에 20만원 이탈했던 이 구간까지 떨굴 것이냐? 전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 이 가격대가 이탈된다라고 하면 저희는 여기 타점은 적어도 5년 내 다시는 오지 않을 타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뭐 물량을 들고 있는 분들이라면 아직 쉽게 매수를 하지 말고, 만약 여기 저점이 이탈된다라고 하면 너무나 완벽한 시그널이 뜰 것이기에 우리가 일단 앞으로 상승 구간이 나올 때 1차적으로 대응을 하는 모습들, 그리고 상승 구간이 나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집중을 하자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주식이라는 건 이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하고 가는 것과 인지하지 못하고 가는 게 정말 큰 차이를 보여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하락이 나올 때마다 그 하락에 대해서 우리가 조정이냐, 단순 조정이냐, 아니면 추세가 끝난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대응은 분석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마인드셋을 정확하게 가져가지 못하고, 특히나 이런 조정 구간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의 계좌의 수익은 정말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뉴스 기사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특히 세력들이 세력이라고 하면 외인과 기관들, 큰 돈을 움직이는 그런 세력들이겠죠. 세력들이 어떤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어떤 자리에서 매도를 할까,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을 버는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사실 오늘 이게 지금 키움증권이 오늘 점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KB증권으로 지금 급하게 켰는데 이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네.
아무튼 제가 좀 세팅을 해놓긴 했는데 좀 약간 익숙치 않은 점 여러분들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그냥 이 차트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예전부터 강조드렸던 게 뭡니까? 죄송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지금 이렇게 바닥 구간부터 총 5파동에 대한 파동을 그려나가면서 이끌어가고 있었고, 최근에 이때가 언제죠? 7월 달의 고점은 분명 5파동에 대한 카운팅이 되고, 여기에 대한 고점 신호가 너무나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주가가 오히려 조정 뒤 상승하는데, 이렇게 RSI가 오히려 내려가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분명히 나왔고,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하락 다이버전스에 대한 정보는 무조건 아셔야 돼요. 제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하락 다이버전스 그리고 파동적인 부분들은 100번 1000번 계속 말씀드릴 거니까 지금 이게 약간 어렵더라도 여러분들 그냥 일단 시청 끝까지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고점이 나오고 나서 이런 식으로 ABC 조정 구간이 나옵니다. 이렇게 ABC 조정 구간이 나오는데, 이 ABC 조정 구간이 진짜 조정이 끝이다라는 걸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 언덕, B파동에 대한 고점을 언덕을 넘으면, 그러면 우리는 이게 진짜 고점이 나왔구나 생각하고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하지만 우리가 최근에 여기 이 더블 바텀을 찍었을 때 이 쌍바닥, 그리고 이 쌍바닥 구간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었던 이유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죠. 그러면 지금 여기 구간에서 우리는 분할적인 매수 방법을 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대부분 분할 매수라고 하면 한번 비중을 주고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면 또 분할 매수를 하고, 또 주가가 떨어지면 분할 매수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렇게 조정 파동이 떨어지는 칼날이 이렇게 떨어지는 조정 파동 내에서의 바닥 구간에서의 매수 타점은 우리가 주가가 떨어질 때 매수를 하는 게 아닌,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지 라인이 깨지면 이건 그냥 무조건 손절을 하거나 전량 매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앞으로 여기서 분할 매수 관점은 한 번씩 우리가 중요한 저항대를 돌파를 할 때마다 계속 비중을 늘려나가는 식으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분할 매수와 또는 단기적으로 분할 매도를 해야 되는 타점들, 그리고 또 분할 매수는 그런 단기 분할 매도를 했던 비중을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매수를 해 나가면서 주가는 앞으로 이런 ABC 조정이 끝이 나고 다시 한번 이런 상태에서 다시 5파동에 대한 상승 파동을 그려 나갈 것이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목표가로 설정해 놓은 이런 구간들은 다시 만약에 저점 이탈이 나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주가의 가격은 떨어지지만 약간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면서 RSI는 오히려 높아지는 완벽한 상승 추세에 대한 시그널이 뜰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저점 이탈에도 여러분들 절대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저희 구독자분들, 특히나 저희 현대차를 들고 있는 주주님들과 함께 장중에 나오는 또 단기적인 타점들이나 우리가 최종 목표가로 하는 1차 목표가 혹은 최종 목표가로 가져가는 그런 타점들을 이 기술적 분석으로 우리가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지금 구독자방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현대차뿐만 아니라 이런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도 시그널 타점,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이 나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과 함께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 저 박프로와 함께 여러분들 현대차 같이 좀 이끌어 가시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로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010-2011-9671로 현대차의 현대라고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 이런 장중 실시간 타점들, 그리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시그널 지표들, 제가 이런 것들은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이 부분도 절대 놓치지 말고 저와 함께 해나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우리가 돈을 버는 건 내가 언제 사서 언제 파느냐가 가장 기본 원칙 원리이고, 내가 이렇게 매수와 매도 타점을 어떤 식으로 잡아나가면서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끌어 나가느냐, 그리고 조정이 오는 걸 내가 인지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이 조정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떤 식으로 이 추세가 끝난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눌림목자에서 또 상승이 나올 만한 파동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인가, 이 복합적인 걸 판단하면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분석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항상 뭔가 100%는 없는 거죠.
무조건이란 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확률 높은 분석을 분명히 해 나갈 수 있는 거고 100%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확률 높은 자리에서 우리가 매매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분명 계좌의 수익은 쌓아 나갈 거고 2025년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저는 분명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돈이 들어오는 섹터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런 섹터에 대해서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제가 좀 도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현대라고만 문자 한 통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제 영상 이 더보기란 눌러보시면, 밑에 더보기 눌러보시면 밑에 글에 아마 설문지 링크가 하나 보일 거예요. 이 설문지 링크를 여러분들이 클릭하셔서 여러분들 개개인들 우리 구독자들마다 현대차 다 평단가가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비중도 다를 텐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처한 현재 평단가 대비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더 디테일하게 이런 피드백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설문지에 간단하게 좀 적어주시고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들을 보고 좀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도록 하고, 현대차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다른 종목들, 내가 좀 골칫덩어리 종목들이 좀 있다 그러면 다른 종목들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설문지도 많이 참여하신 다음에 꼭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문자 설문지 다 중복 참여 가능하고요. 여러분들 현대차 분명 하락 마감을 하긴 했지만 아직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는 걸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끌고 나가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들 주말 동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